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유개발의 사업 제안을 조문상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유개발의 조문상 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오남 3주 주택조합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온유개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오늘 그 고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 제안드리는 이 사업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 온유개발이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잘 냉철하게 판단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사업 진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사업 구상을 하면서 또 많은 법률 자문과 또 인허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금 현 조합의 상황과 그리고 당면 과제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사업 진행 계획, 일정, 사업 수집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합의 상황입니다. 제가 그거 눈으로 보시고 그냥 이렇게 아실 만한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와 출자금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출 내역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이제 출자금과 또 집단 대출 받으신 금액, 그리고 토지를 담보로 받으신 이 대출금은 전부 손익돼서 지금 현재 조합에 남아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금들은 다 이제 매몰 비용으로 손익이 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토지가 헐값에 다른 곳에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현재 오남 3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캠퍼에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공매가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곧 본안 소송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매 진행이 다시 재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이 사업 부지를 낙찰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당면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 부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캠퍼에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나 아니면 원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캠퍼가 또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권 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져간 건지 아니면 또 사후 정산 방식인지 혹은 채무인수 방식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누구와 협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온유개발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토지 매입 예상 가격은 한 20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가격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노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토지 매입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0억 원대에 저희가 매입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약 15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정도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저희 조합에서 최소한 40억 정도 이상의 자금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가 좀 이제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년 차에는 토지 매입 비용을 포함해서 한 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년 차에는 약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 100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지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금을 확보를 할 것인가? 1년 차에 필요한 80억 원 중에 40억 원은 저희 온유개발에서 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 원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출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0분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보고 1인당 납부하셔야 되는 출자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1천만 원씩 납부를 하는 걸로 해서 1인당 총 3천만 원씩을 납부를 해주셔야 이번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모금을 하고 사용할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금 모금은 저희가 에스크로 계좌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에스크로 계좌는 이제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사항이 이행이 됐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약정된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토지 매입이 확정이 되고 이 계약금과 잔금을 치를 때 이 자금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 토지 매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자금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사업 진행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주택으로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주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주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동아건설과의 토지 협상이고요. 두 번째는 또 조합원님들이 한 50% 이상은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지주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지주택으로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동아건설과의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주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바로 일반 시행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부지는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사업 방향 1순위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동아건설과 협상이 잘 되면 지주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지주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또 나머지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량이 남게 되면 이 부분은 조합원님들을 다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동아건설이나 또 저희 영유개발이 업무 대행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2순위로는 저희가 이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출자금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남양주시청과 협의를 해서 이 조합원님들의 그 세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협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저희가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일반 분양 시에 그 분양 가격을 약간 높게 책정을 해서 미분양을 발생을 시키고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수익계약 방식으로 공급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만에 하나 또 그 당시 또 상황이 좋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분양이 완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분양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사업 수익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납부한 조합 출자금 전액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업 수익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또 배당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그 민간인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님들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에 하나 이후에 모집이 잘 돼서 그쪽에서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가 예전 했던 500에서 600억 정도의 대금을 받고 토지를 인협에 매각하는 방안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허가 과정에 좀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적으로 사업을 하던 또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하던 일단은 조합장 선출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조합장을 지금 선출을 하려면 총회를 개최를 해서 정족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수가 42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50명 정도는 이미 탈퇴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 가지고 정족수를 채워서 총회를 개최를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탈퇴한 150명에 대한 해지 처리를 바로 시청에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한 후 나머지 인원들 가지고 저희가 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합장님과 상의해서 이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아건설과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까지 약 2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협조가 잘 돼서 이제 빨리 자금만 모집이 된다면 10월 달부터 바로 SPC를 설립하고 출자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을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25년 1월에는 청산총회를 다시금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시청에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승인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고요.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PF 대출을 실행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건설과 이제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이제 G주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토지 수용 기간 6개월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착공까지 약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수립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내가 얼마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집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평당 한 1,710만 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 420억 그리고 건축비 평당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금액이고요. 우리가 전 업무 대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528세대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사업 진행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1,710만 원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셨을 때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갭이 좀 있을 텐데요. 또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의 시세나 또 여러분들이 이 9천만 원을 날리고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에 기회비용과 또 따져본다라면 아마도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는 금액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좀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온유 개발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조합 운영 과정을 좀 보면 업무 대행사도 있었고요. 또 조합장님, 또 조합 이사님들, 그리고 성산위원들도 비대위원님들 많이들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어려운 상황을 또 초래한 한 가지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 사업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또 논의한다고 해서 잘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격상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한 업체가
한 주체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온유개발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이제 이 사업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저희가 지구별로 좀 앉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미리 카톡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가까운 지역별로 해서 한 20개 단위로 지역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대표 조합원님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들은 이 대표 조합원님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들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과정과 모든 자금 운영 현황들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러면 온유개발이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는 그 BS 자산관리 또 BS 개발이라는 관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을 통해서 토지 개발, 건설 시행, 경매, 구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및 개발 사업을 수차례 진행해서 성공시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주요 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특별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배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업 수집하고 내용은 동일하고요. 단지 저희가 일반 시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일반 분양 가격을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수익금이 약 486억 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486억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당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총 수익금이 486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에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총 100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60억을 납부를 해주시고 저희 온유개발이 4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율은 60대 40이 되는데 그럼 486억 원에 대한 수익을 이 조합원님 여러분들은 6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금액이 한 2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해 주셨다고 봤을 때 인당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한 1억 4,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제 그대로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초에 납부하셨던 이 투자금 9천만 원과 이 배당금 1억 4,500만 원 합해서 총 2억 3,500만 원의 자금을 돌려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시면 몇 년 후에 일이 되겠지만 2억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부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저희도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에 투여되지 않았겠죠. 근데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저희도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 하나 또 사업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도 손해가 크겠지만 저희 온유개발은 또 수십억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목숨 걸고 일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온유개발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사업 진행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답변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소개해 드린 온유개발 임동윤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나무CM 건축사무소의 김천우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문상 부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사업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내용들을 많이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손을 드시면 가급적이면 저희 이제 일지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예,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세요. 예. 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세요. 사업 진행대로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받는다면 시점이 어떻습니까? 어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네. 제가 오늘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문상 부장님이 설명을 쏜살같이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1억 원 정도 되는 돈들이 적은 돈들은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지금 조합원님들은 이런 쪽 일에 시행사업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각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냥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 설명했던 내용들은 나눠드린 책자에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되시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질문은 금방 답변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대부분 여기 조합원들도 인식은 하고 계실 거예요. 오남 3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님들이 이제 돈을 내셔서 여러 사업비를 거출을 했는데 지금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서 남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주면은 사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거는 저희는 사업가들이잖아요. 어떤 현장에는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하셨는데 실패한 현장인 거죠, 다들. 그렇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 오남 지역주택조합 토지를 공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는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땅값. 땅을 얼마에 살 건지, 그 땅을 얼마에 사서 공사비를 얼마에 들여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걸 봐서 사업 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지는 지금 공매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0억 어느 선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그걸 매입을 해서 실제로 근데 오남리
땅값이 아마 조그만 평수들은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이 땅은 6,500평 이 정도니까 그냥 계산해 보면 한 500억 정도는 가치가 나가는 땅이죠. 그 땅을 200억 수준에서 사와서 사업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9천만 원을 냈지만 그거는 지금 다 없어진 돈입니다.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새로 올해 2천만 원, 내년에 1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면 내가 얼마만큼의 여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뽑은 데이터로는 3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한 2억 정도의 수익은 난다. 그럼 700%, 800% 정도 수익률이니 오늘 잘 들어보셔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나는 돈을 내고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그냥 빠져나갈 건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도 작년에 왔다가 저 돈만 제가 마지막에 빌려준 그 전에 뭐 투자금도 있지만 이 조합에 빌려준 3억 이 돈만 돌려주면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 돈 9천만 원만 돌려주면 다 떠나고 싶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돈을 찾으려면 지금 조합 땅을 사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딱 구분이 되면 돈이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열려서 나는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돈 내신 분들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그분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조합원들 중을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고 사업을 갈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지 누가 여기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다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인 거는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모여봤자 아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냈던 돈을 한 푼도 없어요. 이미 다 써버리고 없는데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 진행한 후에 그 다음 사업 가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지금 조합당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왜냐하면 저번에 공매가 200억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조합에 등록돼 있는 시청의 주택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토지예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어서 다른 사업자가 이 땅을 사도 조합이 해산 청산하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허가를 못 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비싸게 사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해야 될 게 해산 청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 청산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채까지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조합은 부채가 더 많은데 제가 왜 부채를 떠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산 청산 총회를 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내가 부채 안고 청산에 동의하겠어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조합이 저희가 이 설명지에도 있지만 첫 번째 이 땅을 가져오더라도요 조합 명의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조합에는 현재 조합원들 중에서 현재는 같은 조합원이지만
뭐 같은 하지만 그분들은 현재 한 200분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 뭐 부당이득금이나 반환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들이에요.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럼 조합이 이 땅을 다시 사온다면 그 채권자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은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가져오면 어차피 조합으로는 못 가져와요. 조합은 이미 땅은 저희가 1년 6개월 전에는 여러분 지금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자를 안 냈다고 해가지고 공매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자를 내서 정상적으로 조합을 살립시다. 이런 취지였고요. 오늘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미 끝났어요. 조합 그 땅 그거는. 왜냐하면 캠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채권 지금 은행에 대출받은 채권은 정상화를 못 시킵니다. 100% 공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공매에 나오면 누군가 이 땅을 사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면 삽시다. 조합원들끼리. 우리가 사면 우리는 조합원이니 조합 해산청산 결의를 해서 해산청산을 하던가. 아까 방금 얘기드렸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참여하신 분들이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남 지역주택조합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종족수 해산 청산을 하려면 3분의 2 종족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 부족해요. 그럼 100분한테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PF 때 아니면 언제 시점에 얼마를 드릴 테니 해산 청산에 동의하실 겁니까? 이렇게 제안들을 해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줬을 때 종족수를 넘어갈 수 있을 때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못 해주겠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설명서에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 땅을 가진 사람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 해산 청산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을 사왔는데 이 땅 가지고 어떤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법원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죠. 원래 조합 설립인가는 이 땅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넣어줬는데 이 땅이 3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다. 해서 법적으로 해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비싸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뭐 각자 지금 생각이 틀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산 청산을 해서 결의해가지고 해산 청산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공매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300억 약간 이상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0억, 240억 정도 은행 1순위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50억 정도는 나눠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겠죠. 하지만 해산 청산이 안 되면 절대 뭐 250억 이상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지고 나면 한 푼도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더 이상 돈은 넣기 싫고 내 돈은 누가 주려나?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이 오남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땅을 싸게 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 차에 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조합원들이 제가 아무리 많이 참석하신다고 해도 지금 뭐 조합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사업 참여를. 그렇지만 제가 저희들이 40억을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는 확신을 하는 거는 그 땅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행사업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인허가 리스크예요. 오늘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인허가 리스크고 두 번째는 어떤 소송, 법률 소송, 이 두 가지 리스크 부분만 없으면 사업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여기는 인허가 리스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합은 두 번째, 이 소송, 조합원들과의 소송, 동아하고의 소송, 이 관계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사업 기간은 길어지지만 사업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이 계산해서 여기에다 40억을 넣겠다고 한 거는 조합원들 해상청산을 못한다. 동아에서 땅을 안 판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기간이 1년 6개월이 더 들어가요. 다 소송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금융비, 우리가 뭐 한 180억 정도 대출 받는다고 하면 1년에 한 12억 정도의 금융비예요. 2년 잡으면 24억이 더 들어가면 이 사업은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여기서 나는 이 아파트를 우리가 참여한다면 얼마에 가져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공할 수 있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저도 사람은 못 믿지만 돈은 믿으세요. 제가 돈을 넣고 들어온다는 거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아파트는 지어진다고 하는데 뭐 평당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어질 것 같으면 그건 안 하는, 그건 망하는 잘못된 사업이죠. 그럼 수지가 얼마 정도에 나올 거냐. 현재 조합원님들은 아까 우리 조 부장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1,700만 원 초반대 이 정도인데 다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반 시행으로 갔을 때나 수익금 부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1,500만 원, 실제로는 1,500만 원 정도의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의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참여하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판단하셔서 모여서 그때는 조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조합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하지만 전혀 다른 주체예요. 오남 3지역주택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저희가 지구별로 지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요. 1지구에서 하고 끝나면 2지구, 3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B라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200명이 모여서 B라는 조직이 그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해당 생각이 되는 원조가 A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그 조합이 갖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요. 지역주택으로 가려고 하면, 오남 3지역주택 조합으로 가려고 하면 두 가지 큰 산이 있어요. 일단 뭐 동아는 어떻게 가든 필요한 거니까요. 동아가 첫 번째는 땅을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저도 우연회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도 볼 수 있는 사이예요. 한 달이만 거치면. 그렇지만 지금은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만나도 제가 내밀 카드가 없어요. 그분도 자기 동생하고도 재산 가지고는 서로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합에서 간다고 해서 양보를 하겠어요. 자기도 좋은 조건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하고 뭐 조건이 안 맞는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동아하고 협상이 되고, 두 번째는 오남 지역주택조합에서 청산을 안 하고 가려면 지금 가압류하신 분들 100 몇 분 정도가 동의를 다 해줘야 돼요. 내가 뭐 그분에서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뭐 사업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걸 안 하겠지만, 안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 돈을 다 돌려주고는 사업을 못 가잖아요. 새로 하신 분들이 뭐 100억 이상을 그분들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오남 지역주택조합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오남 지역주택조합으로는 절대 못 사요.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어디에서 나올 줄 알고 이 지압에. 그래서 SPC 법인으로 땅을 사놓고요. 만약에 오남 지역주택조합으로 꼭 간다. 그분들이 동의도 다 하고 같이 가겠다. 600명이, 500명이. 그렇다면은 땅을 다시 오남 3지역주택조합으로 또 한 번 넘겨야 되는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투자자들을 저희도 자금을 투입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조합원들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은 지금 뭐 2천만 원, 1,000만 원 2년간의 이 자금인데 그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은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9천만 원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1억 그러면 뭐 9천만 원에 3천만 원을 더하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온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수지가 400억 정도 남으니 그 수지를 가지고 나중에 6대4로 나누면은 개인별로 다시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분이 우리 나머지 조합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진행하신 분들이 자 우리 1억 5천씩 남는데 그분들 5천만 원씩 줍시다. 그러면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명이 모여갖고 공급처에서 별도로 토지 매입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지분을 갖고 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대행사죠. 이명석 대표는 현재 업무 대행사고요. 이명석 대표도 나름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뭐 자기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돈을 빌려줬겠죠. 뭐 저도 사업을 한다면 한 사람인데 이명석 대표 말을 듣고 이 조합에 돈도 빌려주고 조합원도 가입했으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현재 상황은 이명석 대표는 이 조합이 회생이 어려우니 왜냐하면 동합당 때문에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가지고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동합당이 없더라도 가능하니까요. 사업이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협동조합원 돈으로 우리 조합의 땅값을 600억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는 땡큐죠. 600억을 주면 그냥 한 1억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1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집률이나 저조하고 돈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분은 그분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분도 해서 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매에 입찰하면 공매는 누가 입찰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땅을 사온다고 해서 이명석 대표가 네 그 땅 왜 샀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이자를 냈던 지금까지 냈던 거하고 앞으로 얘가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돈을 출자금으로 잡아주냐고. 이자는 저희들이 잡아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9천만 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은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떼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신용불량이나 뭘로 가면은 뭐 안 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이라고 은행과의 관계고요. 저희는 그 돈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이자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5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빌려서요. 조합비를 낸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조합에서 약속을 했죠. 이자를 내주겠다고. 그렇지만 약속을 한 조합은 없어요. 현재. 저희가 여기 조합 입장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은 5천만 원은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이크 좀 뒤로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거 전에도 투자 말하자면 적게는 1,000만 아니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픽투하고 그 수익이어도 하려고. 근데 그 당시에 한 분이 자기도 하면은 얼마를 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40억
나중에는 뭐 저기에서 60억, 여기는 40억 되는데 저희가 내면 그 40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마지막에 뭐 우리가 다 돈을 다 거치된 다음에 낼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같이 서로 같이 갈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겠는데. 에스크로 계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에스크로 계좌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출 자체를 뭐 저희는 그동안에 뭐 들어가는 경비들이나 조그만 게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빼지 않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에스크로 계좌는 그대로 40억이 모일 때까지, 물론 뭐 30억 정도 모였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10억 정도 더 넣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체 모집을 해서요. 땅 계약을 할 때요. 어차피 땅을 계약하면은 등기를 넘겨오려고 하면 취득세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 부담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크로 계좌도 저희도 처음에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뭐 저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투입하자고 자기가 참여했다고 하던 그분도 뭐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고 이래서 지금은 뭐 저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믿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는 거예요.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어도 지금 현재로 저희가 실패를 한 번 했으니까요. 그때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뭐 똑같이 비교를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뭐 조합원들하고 같이 뭐 설명회 비슷하게도 해봤지만은 선택을 그쪽으로 해서 가셨으니까 저희는 빠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낸 사람인데요. 그걸 만약에 지금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그 돈도 다 분양가에 다 합해지는 거예요? 네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 9천만 원 투자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찍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9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그 가입했을 때마다 투자금이 다 틀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현재 다 동일하게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거고 조합원들마다 뭐 시기에 따라서 조합에서 나는 얼마만 뭐 분양가를 좀 다르게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새로 가시는 분들은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인정하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때요. 신용대출이 몰고 받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16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제일 처음에. 근데 그거 5천만 원 낼 때 그냥 대출 할 때고 땅을 더 사야 그거 땅을 사야지만 그게 허가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5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또 돈을 내는데 주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스크로 계좌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한 거고요. 내가 2천만 원을 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또 예전처럼 뭐 경비로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2천만 원 내신 부분은 땅을 계약할 때, 잔금 낼 때 그때만 사용을 하겠다고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땅을 못 살 경우에는 이 돈은 다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16년도에 그거를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슨 총회를 한다고 할 때마다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보고 왔는데 너무 말이 안 나고. 네, 지금은 뭐 기존 조합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조합 얘기를 안 하고 조합이 끝난 거라고 조합이 끝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9천만 원이 그게 다시 이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9천만 원이 다 저기 거기에 분양가에 이렇게 합해진다니까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서요. 그 금액을 인정해서 저기 분양가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의 분양을 받는다 하면은요. 9천만 원하고 이번에 3천만 원을 내셨기 때문에 1억 2천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2억 8천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총 분양가에서요?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지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희가 420억을 땅값을 잡아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땅을 420억에 사는 게 아니고요. 200 얼마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이 200분 정도 참여하면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420억으로 잡혀 있어서 수지표가 작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합원들은 그 금액을 인정하고 가는 그 수지표를 짠 거예요. 저희들이요. 아까 A랑 B랑 비교하면서 얘기하셨는데 B 저희 만약 200명으로 해갖고 일반 분양으로 간다면 A 남아있던 이 기주택은 청산 뭐 해임 절차가 필요한 건지 없는 필요 없는 건지 해산 청산은 필요합니다. 청산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또 해산 청산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요. 해산 청산을 하려면 조합의 어떤 그런 정관에 따라서 뭐 정족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강제로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들이 다 동의해서 해산 청산을 자력으로 하면은 자력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가압류 거신 분들은 나 얼마만 받고 나중에 사업 성공했을 때 얼마만 줘. 그 대신에 해산 청산 동의해줄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사업은 이렇게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안 가면은 한 푼도 없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 나중에 얼마라도 드릴 테니 해산 청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걸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해서 정족수를 맞추면은 해산 청산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200분은 어떡하겠어요? 돈 모아서 땅 샀는데 그럼 뭐 시청이나 법원에 얘기를 하겠죠. 뭐 대답이 됐죠? 지금은 정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분들이 지금 뭐 1억씩 제일 이제 해산 청산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에 가압류 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 그 돈 안 받고 그럼 해산 청산에 동의할게. 아니면은 뭐 조합 나중에 PF 때 얼마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할게. 아니면 수익금이 났을 때 얼마를 준다고 제안을 하겠죠. 조합에서. 아니 저희가 새로운 아까 B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프로젝트 하는 회의에서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러면 해산 청산을 해야 되면 조합원 종족수가 이만큼 부족한데 그럼 이분들 조합원들한테 제안을 해보겠죠. 근데 그거는 그 협의처하고 돈 투자하고 오신 분들의 그때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원유에서는 이명석이한테 아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답해 줄 수 있으신지. 하도 조합원들이 속다 보니까 그 말을 갖다가 저희들이 갖다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 충분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뭐 간단히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2019년도에 이 조합 토지가 아니었죠. 그때 신세경 토지였는데 조합에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였는데요.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서 공매에 나왔어요. 그때 동아건설이 공매로 이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6,500평을요. 그 상태에서 이 조합이 그러니까 땅을 지금처럼 날릴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간 거죠. 왜냐하면 낙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명석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대기업이
조합원들이 서민들 집 지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런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경매나 공매 쪽을 자산관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건설에 그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조합으로 토지를 넘겨주면서 그때 저희가 자금을 100억 이상을 조합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한 조건이 거기에 바뀌고 한 수당이 있었는데 수익 부분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동아건설 뭐 여기 나왔으니까 신문에도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아건설이 알박이를 한다고 하는데 동아건설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자기네가 이 땅을 계약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그리고 그 1,060억을 주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땅을 샀어요. 근데 이 계약한 땅을 뭐 저희가 방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아가 계약이 취소되고 조합으로 다시 이 땅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투자했던 거는 이명석 대표한테 이 땅을 조합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요.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유개발은 여러분들이 뭐 저희 온유를 욕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는 납득을 안 돼요. 저는 이 조합에 돈 빌려준 것밖에 없거든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런데 그리고 작년인가요?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할 때 어려워할 때요. 여러분들 이자 부분이 없다고 조합에서 그래서 저한테 3억을 빌려주면 업무대행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합에다 3억 빌려주고 업무대행 계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었으니까 그때.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때도 민간협동조합도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식이 아니라 이 조합원들이 움직였어야죠. 그러면 가능했죠.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조합원 모집하는데 비용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모집해도 돈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관련이니까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여기 우리 대표님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시라고 했는데 네네네. 예, 그러면 질의응답은 예상으로 좀 마치고요. 채널에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조합원 자격이 없으신 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면 그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하면 자기가 들어간 돈 1억 2천은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시행으로 가면은 그분은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몇 번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카톡방에서 온유개발에서 얘기가 없더라고요. 질의응답에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답변을 썼어요. 이건 몇 번 들었는데 그 말은 없어요. 일단은요, 예, 지금 어쨌든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해결 방안을 모르니까. 해결 방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어가지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은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그 땅을 사서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업 승인 인가가 나면은 그 여러분의 조합원 자격은 누구한테든지 팔 수 있다고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장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조합원 권리를 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나중 얘기고 지금 진행 상황에서 아까 등록된 사람이 한해서 총회도 오고 조합장도 뽑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등록이 자격이 없어 시청에서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재등록시키냐. 나 이명수 대표에게 내가 의문이에요. 거기만 등록돼봤자 진행돼도 북토부에다가 나중에 중공 때 북토부에 올라가서 그것도 교체가 되더라고요. 법을 따지기 때문에. 네네. 마이크 좀. 예, 시간 관계상 지금 요 내용은 제가 답변을. 뭐를 말로 해결해 주시고 안 되면은 다음이라도 해주시든지. 아니, 답변 주시자고요. 답변 지금 드릴게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은요 시청에 조합원 등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분이 현재 조합원에도 300명이 있지만 그분들의 권리는 다 있어요. 시청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권리가 있고 안 됐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자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분은 당연히 시청에는 등록을 못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사업 승인이 나면은요. 조합원 등록 자격이 되시는 분한테 자기의 권리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왜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 얘기는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인허가 부분 우리 여기 대표님 오셨는데 아마 여기 오남 지역 예전 일지구부터 개발할 때 그런 스토리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잠깐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나무시장건축의 대표 김천호입니다. 저희가 그 2004년도 5년도부터 오남리 2지구 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결정고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지구단위라는 법이 생겨서 그 지구단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5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러고서 2007년도 그쯤에는 이제 오남 2지구 저희가 진행을 같이 했던 2지구하고 지금 저기 오남 3 지역적 조합분이 지금 진행을 했던 토지 부분, 그게 오남 3지구인데 오남 2지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진행이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일반 분양으로 해가지고 대우하고 대우 프로지오하고 해서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오남 3지구는 2008년도 6월 30일경인가 그쯤에 고시가 이제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시 날 때는 오남 3지구에 대한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이 한 7% 정도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용적률은 200%, 층수도 27 이하, 아마 대우도 아마 27 이하로 돼 있고요. 그 당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을 때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타 그 기관들 그쪽에 16개에서 많게는 30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행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특별한 리스크는 없는데 단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법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결국은 교육청입니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 수요가 과연 그 당시에는 있어서 받아주는데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 어떤 배당에 대한 그 학군의 배정에 대한 문제를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또 교육청의 여건은 협의가 들어와야지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지만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협의한 내용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의 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 조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조합으로 가지 않을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가 이제 지역대 조합으로 가려면 토지는 일단 95%를 매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동화라든지 협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온유개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토지는 일단은 만약에 일반 사업 시행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승인을 접수하는 데에서는 토지에 대한 80%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체 땅에 대해서 동화건설의 땅은 20%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진행하는 데 일정이 되는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업 승인 진행하면서 중간에 아마 온유개발이라든지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SPC가 아마 그 매각의 그쪽에 대한 그 법적으로 아마 조치를 취해서 매각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법은
지금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200% 이하로 돼 있지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게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사업은 지금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 당시 이제 2008년도에 지구단위로 해서 이미 결정을 받고 2종 1번 주거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200%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절차를 같이 사업 승인하고 같이 일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최대한 용적률은 한 230%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층수도 20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데 변경을 제시할 때는 온유개발 대표님하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층수도 29층 이하에 용적률은 230% 이하로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사업을 아마 제가 뭐 장담할 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평면도라든지 법적인 뭐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많아져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오남리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만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는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0분 이상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 온유개발에서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역별로 대표 조합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역별로 좀 대표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아마 지역별로 이렇게 안 앉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몇 축에 속했는지 다 문자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기가 몇 축인지? 그럼 혹시 다 지금 자기 지구에 앉아 계신가요? 그러시면 각 지구별로 저희가 지금 대표자를 오늘은 한 분을 두고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빨리 뽑혀야 저희가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 상황도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협의해서 이런 서로 간 소통이 좀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 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선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된 지구는 손 들어서 다시 표시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또 의사를 이제 좀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는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는 내용을 또 다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업장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올라오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좀 회의를 몇 번 좀 할 예정에 있는데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줌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좀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라도 이 줌을 먼저 깔아 놓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면 그 링크만 누르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몇 번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것이고 또 조합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달을 좀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또 저희 회사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섣부르긴 한데 저희가 이 첫 모임에 지부 대표님을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 흩어져 버리고 어떤 조합원들을 해나갈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드렸고요. 조합원님들 오늘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은 아는 수준들이나 알고 있는 범위들이 각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나마 좀 궁금한 부분들 정확하게 저희 회사랑 소통을 해서요. 그 지구는 지역에 계신 분들 주소 위주로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통화도 하시고 뭐 밥도 한 번씩 먹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지금 이게 이 비즈니스가 나쁜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각자 뿔뿔이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게 모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전혀 경험을 못하다가 작년에 이 정도 저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하시겠지.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다 이득이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다르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포기하고 빠져 있는데 지금도 그 조합에서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공매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신탁사랑 소송 중입니다. 저희 BS개발에서 공매를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요. 이명섭 대표가 뭐 그때 1억 5천인가 들어가지고 가처분 신청했지만 가처분 의의에서 바로 그냥 기각당해버린 건데요. 저희는 지금 1년째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심에서 뭐 당연히 집니다. 끝까지 가면. 근데 저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작년에 공매 나와서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이런 자리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졌고요. 2심 항소심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공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끼리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가격에 매입한다고 하면은 사업 수지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래도 500억, 600억은 가는 땅이거든요. 조합 설립인가만 안 돼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땅 가격이 뭐 250억 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값만 가지고도 그 정도는 뭐 250억 이상, 300억 정도는 플러스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구 지정이 돼 있어. 인허가가 그러니까 나 있는 땅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지금은 단 한 푼도 안 내시고 싶으실 거예요. 조합에. 근데 조합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냈다가 사업이 안 되면 땅을 못 사오면은 뭐 다 돌려받는 거니까 자금이 있다고 하면 리스크는 없죠. 땅만 사와도 누가 사간다고 하면 500억에 그냥 팔고 그냥 저희들 어느 정도 받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끝까지 가면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요. 아파트까지 다 지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끌어볼 생각이고요. 그러려면은 여기 계신 우리 지부장님들이 같은 지구에 계신 분들하고 뭐 톡방도 만들고 뭐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떠다녀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게 맞는 정보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금융이나 뭐 공매든 허가 문제든 다 전문가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모든 분야들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거짓 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들도 바쁜데 매번 뭐 만나서 이렇게 하기는 요즘은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요. 그냥 화상으로 만나면 돼요. 화상으로 만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화상하는 장면들은 녹화가 돼서요. 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 회의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합심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땅을 살 수 있으면 그동안에 뭐 손해봤던 그 금액까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 비워야죠.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건강이라도 챙기셔야지. 그래서 좋은 결과들로 좀 이어졌으면 하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오늘 모였으니까요. 얘기 좀 저 얘기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입 시기는 주로 언제쯤 됩니까? 글쎄요, 매입 시기는 지금 뭐 저희가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저는 기간은 뭐 한 2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우리들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저도 지금 조합에 뭐 예전에는 뭐 조합원비를 냈기 때문에요. 두 분은 저기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자금이 빨리 모여야지 빨리 시작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출금도 계속 이자 내국인데 사업이 빨리 끝나야지 그 돈도 빨리 다 갚아버리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2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200명이 안 되고 안 되는 숫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처 방법이 뭐 계시는지. 글쎄, 저희가 이제 최소 그 작은 부분들이 땅을 사고 허가를 진행하고 이러려면은 자금이 없이 시작했다가는 자칫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요. 그 잠이 모이기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되죠.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고요. 조금 200명이 좀 안 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요,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맞춰나갈 계획인데요. 지금 계획은 200명 이상 좀 조합원들이 들어오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1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합 부분들도 이 사업이 가야지만 일부라도 어떤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명까지는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3천만 원 투자하고 2억 이상 벌어가는 게임인데, 그리고 나는 이미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 자금 여유만 된다고 하면, 아니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뭐 차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은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시니까요. 조금 부족하면은 저희가 맞춰서라도, 근데 많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시작을 못 하고요. 일부 한 80% 정도 이상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대고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글쎄,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뭐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려면은 조금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일반 시행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압류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건 저희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시행으로 간다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일반 시행으로 갔을 때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참여 못하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하신 분들이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죠.